돈이 없으면 사실 자녀 경쟁률도 굉장히 자꾸 넘어가네. 전 이거 보고 사실은 아이를 낳는 게 굉장히 좀 두려워졌어요. 사교육이나 이런 걸 다 빼고요. 그냥 아이 한 명을 양육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4억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결혼하고 집 사고 애기 한 명 낳아서 키우는데 다 합치면 거의 한 15, 6억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그죠? 거기에 아이를 다 키워놓고 나니까 이제는 남편과 아름다운 노후를 보내야 되잖아요. 여기 보시면 월 노후 생활비 400여만 원 정도를 받으시려면 약 현금으로 대략 10억 원이라는 돈을 현금으로 예치시켜 놓으시면 매월 따박따박 4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아이까지 다 키워놓고 10억 정도의 현금 예치를 시켜놓을 수 있을 만큼의 지금 연금을 들고 계시냐는 거예요. 힘든 얘기겠죠. 그래서 저는 이걸 얘기를 말씀드려요. 기회를 말하고요. 부제는 대안이에요. 아까도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베스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만약 시간이 지나서 사장님들이 어떤 결과물이 10억, 자산 10억보다 그 이상의 가치를 이 안에서 뭔가 벌어들일 수 있는 어떤 소득의 기회가 되신다고 하면 한 번쯤은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실 만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안에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왜? 다 같은 도구지만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도구가 있고 돈을 벌지 못하는 도구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 평가하시거나 어떠한 기준을 통해서 선택하실 수 있는 사장님들만의 기준이라는 게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첫 번째는 일단 시대적인 트렌드가 어떤 건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도구가 뭔지도 정확하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회사, 그 다음에 타이밍, 그리고 그 회사가 어떤 보상을 주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생님들이 파악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5가지가 다 전부 내가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건 타당하다. 이걸 선택했을 때 내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어떤 직감적인 딱 느낌이 오셨다. 그럼 무조건 시작하셔야죠. 왜? 확률은 50대 50이에요. 근데 그 나머지 50의 확률은 어떻게 결정이 지어지냐? 오롯이 사장님들의 의지 그거 딱 하나만으로도 결정 지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사실 경제 전문가는 아니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사장님들한테 뭐라고 객관적으로 막 설명을 드린다라기보단 저는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왔던 건 이 개인 맞춤형 관리 시대라는 요 키워드였었어요. 여기 보시면 개인 맞춤형으로 지금 저희 생활 속에서 들어와 있는 이런 아이템들이 쭉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오늘도 이렇게 안경 쓰신 분들이 계시지만 시력이 안 좋아서 안경을 착용하시는 분들은 절대 기성 안경을 쓰실 수가 없죠. 네, 개인 맞춤형이에요. 자, 우리 여자 선생님도 여기 오늘 좀 앉아 계시는데 나는 이 화장품을 써봤다. 네, 역시 오늘도 거의 대부분의 여자 선생님들이 손을 드셨어요. 나 요거 또 써봤다. 갑자기 맞춤형 얘기하다가 화장품 얘기 나오니까 좀 이상하죠?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이렇게 초록 녹색 창에 비비크림이라고 검색을 해봤어요. 14만 4천 개라는 제품의 개수가 떠요. 굉장히 많죠? 우리 여자 사장님들, 아니 비비크림을 사용하시는 고객, 소비자들은 내가 14만 4천 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숙제 앞에 놓여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사장님들은 구매를 하실 때 대부분 뭘로 구매를 하시냐는 거죠. 누군가들의 후기, 아니면 주변에 누군가들이 이걸 써서 예뻐진 어떤 그런 결과물들. 대부분 여자분들은 내 친구가 뭘 발랐는데 예뻐. 그쵸? 너 이거 뭐야? 이렇게 물어보고 그럼 나도 그거 사봐야지. 이런 루트 아니신가요? 근데 샀어. 내가 썼어. 난 별로야. 그럼 어떤 손해를 가져가시냐? 2가지의 손해를 가져가세요. 첫 번째, 경제적인 손해. 왜? 나한테 안 맞거나 내가 만족도가 떨어지면 안 쓰실 거잖아요. 다른 거 구매하시겠죠. 그리고 시간적인 손해가 발생이 되십니다. 왜?
나한테 맞는 거 다시 선택하셔야 되잖아요. 맞춤형 시장이라는 건 이런 두 가지 상황을 다 보완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트렌드가 될 거고요. 이렇게 어떠한 검사를 통해서 나만 쓸 수 있고 나한테만 최적화가 된 제품이 어떤 기성 제품들과 가성비 대비해서 조금 더 저렴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다면 사장님들은 어떤 걸 쓰시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수들에게 내놨을 때 그 다수들도 어떤 걸 사용을 하겠냐는 거죠. 맞춤형은 지금 비단 화장품뿐만 아니고요. 이렇게 도시락 보시면 여기에 DNA 맞춤 도시락이라고 해서요. 중성지방, 혈당, 체질량, 피부노화, 탄력, 세소 침착 등등등등등 해서 이런 것들을 고려한 식단이 출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미국에선 이미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상용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트렌드적인 맞춤형 시장을 어떤 근거로 시장에 내놓을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맞춤형 시장으로 트렌드를 잡고 가겠다라고 해서 DTC 시장에 대한 전망이 나오는데요. 저는 여기에서도 좀 소름 끼치는 그래프예요. 이게 누군가가 봤을 땐 아무 의미가 없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보면 대부분 그래프가 시작할 때 연도수가 있잖아요. 2018년도부터 이렇게 적혀있죠. 뒤에 이제 DTC에 대한 어떤 유전자 검사가 진행된 어떤 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거에 대한 합법적인 기준에 대한 연도가 나와요. 2016년도부터 저희 대한민국에서 진행이 됐는데 2018년도부터 이 그래프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 이 시장이 아직은 누군가들이 뭔가 막 상용화가 되거나 보편화가 되지 않는 이제 막 시작하는 출발 지점에서 이 그래프가 시작됐다라는 거에서도 의미가 굉장히 깊거든요. 매년 이렇게 성장할 거다라는 그래프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일보에서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가 앞으로 제시가 될 거다라고 10대 신서비스 제시에 지금 기사를 내놨어요.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이 앞으로 돈이 될 거래요. 근데 개인의 능력으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점에 비춰봤을 때 기술 확산 도달 예상 시기인데요. 여기 보면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빅데이터 활용 개인 맞춤형 의료가 미국에서 2021년도에 시작이 될 거라고 그렇게 나와 있고요. 2024년도에는 미국에서 유전자 치료가 가능할 거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기존에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께 제가 질문을 해봅니다. 이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 맞나요? 네. 네, 맞죠.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려요. 누군가들이 진행할 거라고 예상하는 것들을 저희는 미리 한 발 앞서서 지금 미리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똑같이 생겼죠? 네, 아빠고요, 아들이에요.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자, 이래서 피는 못 속인다, 시도둑질은 못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죠. 이분들도.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요거 얘기하려고 해요. 요거. 네, 유전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도 상식적으로 뭔가 많이 보고파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세포가 있고 핵 안에는 XY 염색차라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염색4라고 해서 실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네들을 쭉 풀어놓고 봤더니 이 안에 염기라고 하는 유전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가지고 DNA라고 해서 유전자라고 하고요. 요걸 보시는 거예요. 요걸 보시는 거고 얘네들은 태어날 때부터 엄마한테 50%, 아빠한테 50%, 태어날 때부터 사장님들이 죽을 때까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6년 6월 30일자부터 대한민국에선 DNA를 직접 검사하는 걸 허용을 했고요. 네. 그래서 그 시장, DTC라고 하는 이 시장은
소비자들이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유전자 검사 기업에 직접 의뢰해서 유전자 검사를 받는 서비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보면 제가 필드에서 막 미팅을 진행하다 보면, 아니 그렇게 좋은 거 왜 나라에서 안 해? 그렇게 좋은 건데 그거 왜 병원에서 안 해?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신 지 얼마 안 된 사장님들께서도 아마 요거에 대한 의문은 있으실 거예요. 이거 왜 병원에서 안 해? 보면 유전자 검사라고 하는 어떤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계라던가 장비라던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의사들처럼 그렇게 굉장히 많지 않아요. 그리고 대학병원에서 아니면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의료기관에서도 뭐 피를 뽑는다던가 어떤 유전자 검체를 한다던가 라는 것들을 다 이런 검사 기관에 수탁을 한다라는 거죠. 넘겨야 거기서 검사를 진행을 하세요. 그러면 정부에서도 만약에 유전자 검사를 정부 자체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면 이런 모든 것들, 이 그동안의 이 유전자 검사 기업들이 진행했던 이 모든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들을 전부 다 감수하고 감안하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준비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정부는 떠안고 진행해야 될 의무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걸 기업들, 기존에 하고 있던 기업들, 법망을 풀어준 거죠. 그런 기업들을 통해서 개인이 직접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풀어준 거고요. 국가정책연구 포털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보시면 나라에서도 이 업을 계속 표시해주고 밀어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맞춤 의료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것도 개인 유전체 기반 맞춤 의료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지금 현재는 12가지 항목의 46개의 유전자를 보시는 게 합법적으로 지금 되고 있지만 150여 항목을 계속 확대시켜서 더 많은 유전자를 사람들이 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보면 유전자 검사로 가장 유명한 두 분이에요. 스티브 잡스와 안젤리나 졸리. 스티브 잡스는 이 암이 발견이 됐고 그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그 암을 잡아내기 위한 어떤 그 표적 치료라고 하죠. 그걸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그 저희 DNA 연구에 막 돈을 투자를 하셨다가 한 번 잡았죠. 그러다가 재활하시면서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안젤리나 졸리는 가족력이 굉장히 이래요. 엄마부터 이모부터 시작해서 전부 집안이 유방암, 난소암 이런 가족력을 가지고 있던 배우였어요. 그래서 제 나이쯤 됐을 때 유전자 검사라는 걸 했죠. 브라카1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실제로 나왔고요. 그래서 어떤 결단을 하냐? 유방을 절제하는 수술을 진행을 하죠. 근데 지금은 어떤 기술력까지 나와 있냐면 이런 기술력까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변이가 되거나 이런 유전자를 잘라서 이런 것들을 교정하는 유전자 교정 기술력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유전자가 그렇게 뭔가 우리나라에서도 합법으로 진행이 되면서 국가대표들이나 이런 어떤 비만을 치료하는 이런 병원들 안에서도 계속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제가 지금까지 쭉 드렸던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내가 어떤 병이나 어떤 질병에 걸릴지 미리 알고 이거에 대해서 예방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솔루션을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에 대해서 제가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회사에서 진행을 하느냐? 아미코젠이라고 하는 저희 마더 컴퍼니가 있어요. 이 회사는 대한민국에서 대략 한 20년 정도 된 기업이에요. 그럼 이렇게 들으시면 신생 기업이라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오래됐어?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20년 동안 이 회사는 유전자 진화 기술, 효소 공학 원천 기술을 가지고 기존의 사장님들이 아실 만한 제약회사들, 예를 들면 녹십자, 광동제약, 유한양행 이런 회사들의 이런 원천 기술을 보급하던 회사예요. 쉽게 말해서 일반 화장품 회사들이
기술력이 없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예를 들어 ODM이나 OEM으로 콜마나 이런 회사한테 우리 이런 제품 좀 만들어줘 라고 해서 이렇게 오더 신청을 하거든요. 아미코젠도 그런 기업 중에 하나, 제약 분야에서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제약회사들에게 어떤 제품을 보급하거나 기술력을 보급하던 그런 일을 20년 동안 하다가 2013년도에 코스닥에 상장을 해요. 코스닥에 상장을 하면서 많은 계열사들이 같이 이제 집단이 되기 시작을 하죠. 어떤 일들을 하냐? 제 뒤에서 조금씩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까 제가 2013년도에 상장했다고 말씀드렸죠. 네이버에 검색 딱 해보시면 이건 조금 지난 검색이긴 한데 대략 한 요 정도 주가 정도 뜰 거예요. 그쵸 사장님? 맞죠? 요 정도 주식이 뜨고요. 남자분들은 요거에 좀 많이 신뢰를 갖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 아무래도 이제 뭐 숫자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좀 더 신뢰를 가지더라고요.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이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유통을 진행한다. 여기에서 조금 호기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미코젠이라고 하는 마더 컴퍼니가 보면 미래에셋 자산운용, 국민연금관리공단, 삼성자산운용 이런 회사들이 지분을 저렇게 투자를 한대요. 대략 아미코젠 지분의 5.13%를 투자를 했다. 아미코젠이 상장 당시에 1조 원이라는 금액을 자산 시가총액을 받았거든요. 그럼 1조라는 금액의 5.3%, 5%라고 하면 계산이 어떻게 되죠? 대략 500억 정도가 나왔나요? 그쵸? 국민연금관리공단, 여기 선생님들 다 아시는 기관이잖아요. 이런 기관에서 아미코젠한테 500억 정도 투자를 하는 그런 기업이다. 저는 딱 기사 이 세 줄만 가지고도요, 이걸 굳이 내가 평가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보면 다 삼성이 우리 회사에다가 돈을 투자했구나.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공기업이 우리 회사에다 돈을 투자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됐고요. 신영증권에서 냈던 기사를 제가 발췌를 좀 했던 건데요. 12개월 목표 주가를 10만 원에 내놓았다. 이런 기사들도 제가 봤어요. 이 말은 아미코젠 주식이 대략 10만 원 정도 갈 거다라고 시장에선 예상을 한다라는 거죠. 제가 사장님들한테 아미코젠 주식을 사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기업이다. 그럼 왜? 어떤 걸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러면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그런 제품들을 제조를 하는 제조 기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아미코젠 CNC라고 해서 키토산, 바이오코젠이라고 해서 저희 유산균 만드는 회사, 그리고 클리노믹스, 사장님들 유전자 검사 진행하시죠? 그 검사를 해주는 회사예요. 그리고 산동 아미코젠이라고 해서 중국의 지금 유통망을 지금 개설을 하고 있죠. 스킨메드, 사장님들 쓰시는 지금 저희 화장품 제품들 나오고 있고요. 셀리드, 저기 얼마 전에 상장 심사 마지막 최종 평가 받았죠. 제가 요거는 조금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몰랐어요. 저도 이제 아미코젠을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좀 알게 됐는데, 이 바이오 주식들은 1상, 2상, 3상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임상을. 근데 1상은 대부분 진행하는 게 조금 쉽대요. 근데 2상하고 3상 넘어가는 데까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임상이 3상까지 들어갔다, 진행이 됐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그거는 시판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셀리드라고 하는 저희 계열사는 위암 백신으로 3상까지 가서 지금 최종 그 상장 평가에 최종 심사를 받았고, 이 기사로 보면 간암 백신 그리고 저희가 난소암 백신 그 지금 임상 1상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뉴스에 나와 있어요. 그 제이그린, 퍼자임이라고 하는 회사까지 해서 총 11개의 계열사가 제조하는 모든 그런 제품들이 단독으로 아미코젠 퍼시픽을 통해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보면 유전자 검사를 앉은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하신 분도 있고 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굉장히 간단해요. 이렇게 은색깔 봉투 안에 면봉이 들어가 있고요. 저희 수압 키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가글통이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12가지 항목에 46가지의 유전자를 보실 수가 있는데, 체질량 지수, 여자들의 평생에 적은 다이어트죠. 근데 이유를 몰라, 내가 살찌는 이유를. 근데 유전자 검사를 하면 알려준다는 거죠. 그다음 피부에 관련된 거, 예쁘게 늘고 싶은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내가 남들보다 주름이 왜 생기는지 몰라요.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색소 침착, 피부 노화, 피부 탄력에 관련된 피부 3가지 항목. 그 다음에 남자분들, 우리 집에 대머리 없지만 내가 대머리 될 수도 있어요. 왜? 할아버지나 사촌 중에 누군가가 대머리 유전자가 있다. 그럼 나도 될 수 있어요. 탈모 보셔야 되고요. 모발 굵기. 그래서 외형적인 12가지 항목과 내형적인 12가지 항목을 봐요. 위에 있는 외형적인 것들을 사시면서 내가 조금 연륜이 됐다. 그러면 유전자 검사 안 해도 얼굴에 나오죠. 근데 내형적인 건 얘기가 달라요. 내가 속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안에 있는 내용적인 것 6가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비타민C 대사, 카페인 대사 이렇게 6가지를 봐요. 근데 이 비타민C 대사, 카페인 대사 저건 왜 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 2가지가 현대인들이 호르몬 계통의 암을 유발시키는데 가장 큰 주범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되게 황당한 얘기를 들었어요. 50대 남성분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점쟁이가 그러는데 내가 좀 더 나이가 먹으면 당뇨가 올 수 있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저희 아미코젠에 오면 그 가당키나 한 얘기인가요? 제가 바로 그랬죠. 그래서 유전자 검사 해보시라고. 유전자 검사 하시면 유전적으로 당뇨가 있을지 없을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다고. 왜? 저희는 혈당이라고 하는 유전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아실 수 있어요. 인슐린 분비 대사가 내가 괜찮은지, 내가 인슐린이 덜 나오는 사람인지 더 나오는 사람인지 등등등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여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 살이 왜 쪄? 누군가는 똑같이 먹어도 나만 찌고 뭐 이런 분들 있죠. 실제로 있어요. 여기 보면 저희가 체질량 지수, BMI에 관련된 유전자 3가지를 봐요. 지방 축적, 에너지 소비, 과식 유발. 해서 이 3가지를 보는데, 지방 축적은 말 그대로 지방을 막 쌓아놔요. 어디에? 주로 복부에. 그래서 지방 축적 유전자가 깨져 있는 분들은 이 복부 쪽이 비만이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에너지 소비가 깨져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똑같이 운동을 해도 칼로리 소모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러닝머신 기계들은 여태까지 우리한테 다 거짓말을 한 거죠. 내 몸은 안 빠졌는데 러닝머신은 빠졌다고 나한테 속인 거잖아요. 그래서 검사해 보셔야 돼요. 과식유발, 요 유전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 포만감을 남들보다 잘 못 느껴요. 배가 불러야 되는데 분명히 난 밥을 한 공기를 다 먹었는데 숟가락 젓가락을 놓지 못하는 주변 분들 계시죠? 자꾸 깨작거리고. 그런 분들은 과식유발 유전자가 깨져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운동법도 달라지거든요. 지방 축적이나 에너지 소비 유전자가 깨져 있는 이런 분들은 저희 유산소 운동으로 살을 빼주셔야 돼요. 이런 분들이 살 뺀다고 요가하고 필라테스 한다. 그러면 살이 안 빠져요, 일단. 근데 과식유발이 있으신 이런 분들이 유산소 운동하고 막 이런다. 그러면 더 드세요. 이런 분들이 하셔야 될 게 필라테스나 그런 요가나 이런 것들, 정적인 것들을 하시면서 우리가 요새 이제 코어 운동이다, 근력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과식유발 깨져 있는 분들이 그런 거 하셔야 되고요. 요 앞에 있는 거 2가지 깨져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러닝머신 하시고 줄넘기 같은 거 하시고 수영 같은 거 하시고 그런 거 하셔야지 효과를 좀 많이 보시는 분들이다. 그래서 요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이렇게 얘기할 게 많아요.
저희가 이제 레포트를 받게 되면 각각 이런 유전자의 설명과 어떤 것들이 좋고 어떤 생활 습관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도움이 되는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제노솔루션 GSIB라고 해서 암과 그다음에 9가지 미생물, 우리 마이크로바이옴과 11가지 일반 질환까지 다 더 볼 수 있는 이런 검사까지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 선천적으로 DNA가 나한테 영향을 미칠 확률은 60%고요. 나머지 40%는 환경적인 것들이 작용을 해요. 보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랑 아빠는 되게 시력이 좋아. 근데 우리 집 애기는 시력이 안 좋아서 안경을 껴. 이건 유전이 아니잖아. 그죠? 우리 애기는 맨날 TV 앞에 가서 TV 보고 컴퓨터 오락하고 이러면 얘는 유전적으로 시력이 안 좋은 게 아니고요. 환경적인 것 때문에 시력이 안 좋아진 아이인 거예요. 그것처럼 환경적인 것들이 40% 정도 작용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GSIB라고 하는 이 검사는 환경적인 요인 40%까지 체크를 하셔서 더 정확한 검사 결과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암에 관련된 것들을 보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타고나신 DNA예요. 나는 선천적으로 이런 암에 걸릴 수 있는 DNA, 이런 확률을 가지고 태어났구나. 근데 여기에 환경적인 것들을 딱 대입을 해봤더니 어떤 것들은 더 낮아지기도 하고요. 어떤 것들은 환경적인 것들 때문에 확률이 더 높아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레포트 안에 선생님들이 어떤 환경들을 개선하셔야 되고 어떤 것들을 주의하셔야 되고 나는 뭐를 먹으면 안 되고 뭐를 먹어야 되는지까지 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생님들만 쓰실 수 있는 이런 맞춤형 제품들을 선보이는데 이 제품 정말 신기하거든요. 저희가 받는 아까 피부 유전자 3가지 항목 보시죠. 색소 침착, 피부 탄력, 피부 노화 이렇게 3가지를 보시는데 그 항목 안에 각각 2가지 유전자들을 더 보세요. 그 6개 유전자를 보시는 거예요. 그 6개 유전자를 보고 나만 쓸 수 있는 나만의 맞춤형 에센스가 나와요. 근데 보면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매일 하나씩 쓰시는 나만의 맞춤형 에센스예요. 그냥 내가 쓰는 거지만 매일 쓰는 게 다 달라요. 이게 맞춤형이죠. 여기 앉아 계신 여자 사장님 중에서 아마 백화점이라던가 아니면 아모레퍼시픽 본사라던가 이런 데 가셔서 맞춤형 제품 써보신 경험이 있는 사장님들은 아실 거예요. 어떻게 주냐? 앉은 자리에서 피부 테스트 받고요. 그 자리에서 그냥 탄력도 몇 점, 몇 점 이렇게 해서 있는 제품을 그냥 이렇게 껴서 맞춰서 줘요. 그건 맞춤형이 아니고 그냥 제품을 나한테 맞추는 거죠. 근데 저희 제품은 내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일 내가 어떤 것들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통계적인 데이터가 정확하게 들어가서 딱 받으면 제너두 손지유라고 해서 저한테만 맞는 맞춤형 제품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데이터 기반이 이렇게 스킨, 로션, 크림까지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드시는 건강 제품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작년 자료예요. 이제 12월 달 자료라서 이제 지금 수정이 안 되는데 올 상반기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말은 뭐냐? 사장님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유전자의 퀄리티는 길라임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길라임 아시죠? 차병원 길라임. 그 정도 수준이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장수 있어요. 장수. 텔로미어 있어요. 텔로미어. 텔로미어라는 단어 생소하시죠?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유전자 X, Y 염색체에 이렇게 끝틈지에 가면 이 텔로미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가 장수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얘가 노화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몸무게, 신장. 와, 대박. 오늘 태어난 아이의 피 한 방울이면 이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몇 cm까지 클지, 그리고 몸무게가 몇 킬로일지, 그리고 몇 살까지 살 수 있을지, 이게 전부 다 나온다라는 거죠. 전 지금 이 안에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도박도 있어요, 도박. 분노 있네요, 분노. 신경적 분노. 결혼하려고 하는 남자는 꼭 시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장, 지능, 우울장애. 전 이거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전 굉장히 우울한 청소년기를 보냈거든요. 전 아마 이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죠. 엄마라면, 내가 자녀가 있는 엄마라면, 만약에 내 아이가 이게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게 있다. 그럼 환경적으로 개선시켜줘야 되잖아요. 제가 GS를 검사를 브리핑을 해주러 다니면서 제일 답답한 게 자녀가 있는 애기 엄마들이 왜 자녀 안 시키냐고. 그 안에 보면 소아 당뇨가 의심되는 아이들, 엄마의 유전, 아빠의 유전을 그대로 따라가요. 근데 저희가 이제 중성지방 대사가 안 되거나 당뇨에 대해서, 혈당에 대해서 유전을 갖고 태어난 아이들은 피자랑 콜라 주시면 완전 그건 독약 주는 거랑 똑같거든요. 요새 이제 소아당뇨, 소아비만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매스컴에서도 막 나오고 있어. 근데 이미 아이 살찌고 나서 애기 엄마들은 그때 돼서 애기 막 다이어트 시켜요. 그거 왜 뭐 하는 짓이냐고. 유전자 검사하면 내 아이 뭐 주지 말아야 되고 뭐 먹여야 되는지 정확하게 나와요. 이거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지금 선생님들 본인이 아니라 내가 자녀가 있다. 그럼 아이들부터 시켜주셔야 된다는 거지. 그게 부모로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 내 아이의 어떤 건강에 있어서 제일 먼저 지켜줘야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보면 제가 가장 마음에 와닿던 문구예요. 이 회사에 와서. 타고난 것이 다른데 왜 똑같이 관리하시나요? 맞는 말 아닌가요? 사장님들이 대부분 건강식품을 선택하실 때 아니면 어떠한 제품을 소비하실 때 다 예를 들어 선생님 철분제 하나 사 먹으러 가실 거예요. 아니면 건강 보조제 하나 사 먹으러 가실 거예요. 그러면 비타민 하우스 아니면 전문가 내지는 내 친구, 야 나 여기서 다리가 너무 아픈데 너 여기서 뭐 먹니? 이거 아닌가요? 근데 내 몸을 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냐는 거지. 의사는 통계적인 어떤 수치 안에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욕을 먹으니까 낫더라, 좋아졌더라 라는 통계에 대한 걸 드리는 걸 테고, 내 친구는 지가 먹어서 좋은 걸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걸 거고. 맞잖아요. 그러면 통계 안에서 의사가 나한테 제안해 주는 건 50%의 확률이잖아요. 내가 먹어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걸 해보자는 거예요. 적어도 나한테 필요한 걸 먹자라는 거죠. 선천적인 솔루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사를 해보시고 나서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보시는 거예요. 나는 혈당에 어떤 유전자가 전혀 흐트러짐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그와 관련된 어떤 것들을 먹는다던가, 나는 콜레스테롤이 전혀 이상이 없는데 요새 사람들 제일 많이 먹는 게 뭐예요? 오메가3잖아. 오메가3 먹으면 다 좋은 줄 알아. 콜레스테롤에 이상이 있는 분들이 드셔야 효과를 보시는 게 오메가3. 그래서 선천적으로 내가 어떤 것들이 나한테 꼭 필요한지를 알고 먹자가 1번.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적인 40%의 요인. 저염식하고 좋은 거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그렇죠? 근데 자꾸 술이 나를 유혹하고 고기가 나를 유혹하고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적인 것들을 내가 잡아주자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선천적인 것과 환경적인, 후천적인 것들을 관리하실 수 있는 이 두 가지 라인으로 사장님들께 제품을 선보인다.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현재는 뉴트리션과 스킨케어 이렇게 제품들을 가지고 있고 제 대표적인 환경적인 개선 제품 프로그램 하나 말씀을 드려요. 여기 안에는 이제 사업자 사장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전 감히 또 한 번 지릅니다. 사업하시면서 세븐데이즈를 완주 안 했다. 사업 안 돼요. 이거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보면 저희 몸에 독을 빼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디톡스 제품들 되게 많죠. 이 회사 저 회사에 나오는 디톡스 제품들 되게 많아요. 근데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다이어트에 맞춰져 있어요. 왜? 대한민국 여자들은 다이어트를 좋아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다이어트 이전에 몸이 해독이 안 되면 살이 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몸속에 있는 독을 다 제거를 해주고 저희가 디톡스라고 얘기를 하죠. 디톡스를 해주고 몸의 순환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져야지만 살도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세븐데이즈 체험하신 사장님들 중에 처음 세븐데이즈를 진행하시는 여성 사장님들 중에는 나 몸무게가 1도 안 빠졌는데? 이런 사장님들 의외로 많으세요. 그만큼 내 몸에 독소가 아주 가득하구나 라고 인지를 하시면 돼요. 그런 분들은 제가 적극적으로 3주를 보내드려요. 그런 다음에 2개월, 3개월 지난 다음에 일주일씩 아니면 간헐적으로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정말 효과 정말 많이 보세요. 디톡스 꼭 해보시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제가 올해 이제 해가 지나서 36살, 저는 35살이 되는 해에 아미코젠을 만났는데 35년 동안 제 몸에 쓰레기를 계속 쌓아놓고 살다가 아미코젠 만나고 제 몸 대청소 한번 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미코젠을 만나고 나서 주기적으로 3개월이면 3개월마다 한 번, 아니면 간헐적으로 3days라던가 이런 식으로 저는 주기적으로 계속 이 디톡스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컨디션이라던가 아니면 제 몸의 어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균형적으로 잡혀가고 있거든요. 저 비만 유전자가 제가 깨졌을 것처럼 보이나요? 아니요. 그렇죠. 저는 에너지 소비 유전자가 깨져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저기 앉아 계신 사장님이 제 친구 20년 친구인데요. 알아요, 제 몸을. 저는 관리 안 하고 이렇게 나태하게 있으면 저는 살이 막 찌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하루를 막 먹고 이틀을 굶고 이틀을 막 먹고 4일을 굶고 이렇게 했거든요. 왜냐면 저도 여자니까 몸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나오고 나서, 얘를 알고 나서부터는 굶을 다 좋죠. 그냥 정말 하루 이틀은 먹고 싶은 대로 실컷 먹고요. 그런 다음에 이 세븐데이즈가 이제 3데이즈도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이걸 3일씩 한다거나 이틀씩 한다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콜라겐, 이건 말이 필요 없죠. 이렇게 안 살고 싶고 이렇게 살고 싶으면 그냥 드시면 됩니다. 제가 딱 하나만 말씀드려요. 투나노 공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들 여자분들 왜 콜라겐 흡수한다 해가지고 족발 드시고 닭발 드시죠? 오늘 상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다른 건 기억 못해도 이거 하나는 기억하실걸요? 동물성 콜라겐 세대 흡수율 3% 미만. 3% 미만이에요. 그러면 PC 콜라겐을 드셔야 되는데 콜라겐이라고 하는 애들은 원체 입자가 굵어요. 얘네들을 아주 잘게 쪼개줘야지만 체내에 흡수가 돼요. 그래서 시중에 판매가 되는 콜라겐들 중에서도 뭐에 속으시면 안 되냐면 콜라겐 함유량에 속으시면 안 돼요. 콜라겐 함유량 막 1000mg 막 이렇게 넣어가지고 파는 데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콜라겐 함유량 많이 넣으면 뭐하냐고, 내 몸에 들어가지가 않는데. 그래서 이 투나노라고 하는 공법은 굉장히 미세하게 100% 체내에 다 흡수가 되게끔 그렇게 쪼갰다, 잘게 쪼개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요거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유전자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시고 모집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 그럼 요새 가장 경쟁력 있는 일이 뭐냐? 이렇게 말씀드려요. 빅데이터죠. 데이터를 가장 많이 모집한 사람이 앞으로는 가장 큰 부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미 그걸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카카오톡 사장 제일 부럽잖아, 그죠?
그리고 마크 저커버그, 우리 페이스북 사장 제일 부럽잖아요. 카카오톡이 처음에 나올 때 사장님들 지금 아마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왜? 카카오톡이 이제는 너무 내 생활 깊숙이 들어와서 너무 익숙해. 근데 과거로 돌아가 보시잖아요. 카카오톡 나왔을 때 누군가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 이런 거 안 써. 이거 내 명의 도용당해. 이랬어요. 저 친구가. 저 친구가. 제가 야 내가 강남에 집 사줄게. 너의 노후는 내가 책임질게. 내놔! 이름, 주소, 주민번호. 그랬더니 주민번호 앞에밖에 안 줘. 84005119. 너 왜 뒤에 번호 안 줘? 내가 너는 믿는데 니네 회사를 잘 못 믿어. 이렇게 말했던 친구. 되게 무서워요. 저런 친구들이 그때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근데 지금 어떠냐고요? 카카오가 안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전 카카오 택시 타고 다니고요. 카카오 대리 부르고요. 심지어 카카오 뱅크 쓰고요. 그리고 카카오 버스, 카카오 지하철. 저 카카오를 안 하는 게 없거든요. 그럼 사장님 이렇게 역으로 말해볼게요. 사장님들이 유전자 데이터를 정보를 수집을 하셨어요. 그냥 2일만 했어요. 2일만. 근데 그 안에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화장품을 쓰고 지금은 건강식품만 드시겠죠. 근데 만약에 거기에서 그분들이 또 다른 것들을 한다면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결혼을 해. 유전자 검사끼리.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막 도시락 사 먹어. 나한테만 맞는 맞춤형 도시락. 난 다이어트 하니까 이 도시락 먹어야지. 나는 혈당 있으니까 난 이 도시락 먹어야 돼. 그리고 만약에 그들의 자녀들이 그 안에서 맞춤형 학교를 다닌다라고 하면, 그리고 만약에 이런 유전자 키트가 앞으로 편의점에도 팔고 약국에도 팔고,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혈당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검사해볼까? 우리가 임신 테스트기 사는 것처럼. 근데 누군가가 산 그 유전자 키트 하나에 사장들이 거기에 대한 로열티를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냥 지금 이거 하는 일 그거 하나로, 그게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사장님들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기회를 오늘 여기에 들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을 보셔야 되고요. 보상 플랜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래요. 자꾸 네트워크 마케팅. 저는 이 사람 빌 게이츠죠. 이 사람이 소프트웨어 사업 안 했으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을 거래요. 그것도 어디에서? 대한민국에서. 대박이죠. 뭐 이분은 너무나 유명하죠. 로버트 기요사키고요.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이잖아요.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장님들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상인으로 살려면, 평범하게 살려면 그냥 그렇게 사셔야죠. 월급 받아가면서 매달 카드값 메꿔가면서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뭘 걱정해. 그냥 오늘만 살면 되지. 그렇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첫 화면 보여드렸죠? 네,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삶 안 꿈꿔요. 그냥 안주하고 살지. 근데 저는 안주하고 사는 삶 꿈꾸지 않았고요. 저는 정말 돈 많이 벌어서 잘 살고 싶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여기 계속 앉아서 들었어요. 도대체 저 앞에서 마이크 들고 저렇게 얘기하는 저 사람은 어떻게 벌었을까? 뭐해서 벌었을까? 이거 어떻게 하는 걸까? 계속 의구심을 가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결국엔 이거였어요. 안 할 이유가 1도 없었죠. 옛날에는 이런 유통이었대요. 근데 들어보니까 지금은 이런 유통 맞잖아요. G마켓에서 사람들 마일리지 준다고 자꾸 그 안에서 후기 남기잖아요. 댓글 남기는 거고. 네. 그렇죠?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도. 회사가 회원들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물건 주는 거고요. 그거 써본 저희들은 입소문 내는 거예요. 광고 마케팅 하는 거예요. 회사를 알리고 제품을 알리고 현재 이 타이밍을 알리는, 이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리트를 알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돈 들 거 하나도 없어요. 선생님들은 그냥 제품 애용만 하시면서 계속 알리시기만 하면 되는 그런 아주 쉬운 일이에요. 근데 그런 타이밍,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회는 어디에 있다? 꼭대기에 있다. 사장님들이 지금 제품 체험하시는 그 기회가 여기에 있고요. 그냥 우리 촬영 안 한다고 생각하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보자고요. 다단계 안에서 여기 들어가면 돈 버는 거 다 알잖아요. 네. 그쵸? 근데 이거 왜 안 하냐고. 해야지.
지금 여기에요. 사장님들 이거 어떻게 이거 뭘로 검증할 거야? 제가 회원 수가 몇 명인지 갖다가 자료 보여드리면 하실 건가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장님들이 밖에 나가셨어. 사장님들 주변의 지인들, 아니요? 길 가는 사람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유전자 검사 해보셨어요? 그들이 뭐라고 할지. 근데 그 사람들한테 아메이 치약 아세요? 아메이 치약은 알잖아요. 지금 여기고요. 저기에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아미코젠 퍼시픽이라고 하는 이 회사 그리고 유전자 검사라는 게 정말 아메이 치약처럼 유명해지고 누구나 다 이 유전자 검사라는 걸 해보고 싶어지는 그런 어떤 시점이 된다. 사장님들은 그러면 1년에 억대 연봉 되시는 거. 억대 연봉이 뭐예요, 사장님? 아메이 저 꼭대기에 있는 저분들은 1년에 20억, 30억, 50억씩을 벌어요. 저는 지금 한 달에 제가 1,000만 원, 2,000만 원, 1년에 1억, 2억 이런 돈을 벌려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정말 가운을 바꾸려고 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제 인생 한번 바꿔보려고 저는 정말 제 모든 24시간, 제 모든 시간을 저는 여기다 사력을 다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 비밀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저희는 왜 아까 주구장창 제가 그 타이밍을 외쳤냐? 대부분들 영업적인 마케팅 회사들은 이런 방식을 채택을 하죠. 그래서 나의 능력이 굉장히 탁월해야 돼요. 왜? 난 계속 이렇게 펼쳐나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7번이 들어왔어. 이 2번 펼치라고 넣어줄게.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7번 다시 내줄. 이렇게 가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A사, 뭐 H사 이렇게 말씀드리면 모르려나? 아메이 허벌하면 뉴스킨 다 이래요. 근데 거기만 그래요? 보험도 이래요. 그렇잖아. 보험도 이렇고 뭐 방탄도 이렇고 다 이래요. 이런 구조예요. 영업 구조들은. 근데 저희는 바이너리 마케팅이라고 해서 두 줄 구조를 쓰고 있고요. 2000년 이후에 생긴 신생 기업들은 대부분 이 구조를 채택을 한다는 거죠. 왜? 확장이 빠르고요. 소득이 빨리 일어나요. 1번하고 2번이 들어왔어요. 3번이 하겠대요. 저 구조였으면 이렇게 펼쳐나가겠죠? 여기 못 들어와요. 누구 밑으로? 1번 밑 내지는 2번 밑. 와, 그럼 일단 1번하고 2번은 기득권을 차지했네요. 그래서 사장님들은 빨리 등록이라는 걸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자리를 잡고 봐야지. 자, 보세요. 유전자 검사는 오늘 해도 15만 원이에요. 사업자로 들어오셔도 오늘 235만 원, 오늘도 235만 원이에요. 근데 보세요. 1년 뒤에 들어오셔도 똑같아요, 금액은. 아니, 1년 뒤에 해도 유전자 키트 15만 원, 사업자 235만 원. 근데 자리는 이 1번의 이 자리가 1년 뒤에도 이 자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니까요. 여긴 다르지. 이건 달라요. 1년 뒤에도 뭐 100번? 여기다 100번, 네 100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하면 돼. 근데 바이너리 얘기가 달라요. 저기 밑에 여기 100번. 저기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1년 동안 내 2번 밑과 1년 뒤에 들어온 나와 이 사이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 이 인적 자산과 여기 안에 쌓여있는 모든 이런 어떤 자산들 이거 누구 거? 먼저 들어온 얘 거. 그래서 먼저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바이너리 사업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그래서 내가 진짜 같이 돈 벌고 싶고 정말 같이 이 사업을 해서 뭔가 여기다가 내가 이 뭔가 기득권 주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한테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억지로라도 어떻게 끌고 와서 이거 좀 한번 들어봐줘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오신 거예요. 아셨죠? 네. 자, 정확하게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엄마가 들어왔습니다. 친구가 들어왔죠. 대부분 사업은 이런 식으로 내 직계가족이나 저랑 정말 친한 저는 20년 된 친구가 들어옵니다. 저희 엄마가 동네에 네트워크 했던 아줌마를 하나 딱 데리고 온 거예요. 그때 이 아줌마가 경험이 있는 아줌마잖아요. 그러니까 척척 해갖고 6명을 딱 모시고 온 거예요. 자, 이건 누구의 능력인가요? 아줌마. 엄마의 능력인가요? 아줌마의 능력이죠.
밑에 들어온 이 모든 매출은 아줌마의 능력이지만 먼저 자리 잡은 저희 엄마의 한쪽으로 인정이 되고요. 물론 저한테도 한쪽으로 모든 게 다 인정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죠. 이쪽도 친구가 그래서 자기 엄마를 데리고 왔어. 그랬더니 친구의 엄마 역시 본인의 친구 2명을 탁탁 찾으신 거죠. 이 역시도 제 친구의 엄마 능력이에요. 하지만 친구의 능력으로 인정, 그리고 나의 능력으로 인정. 바이너리 사업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팀의 팀워크 사업이고요. 사장님들의 개인의 능력으로 진행한 사업이 아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뭔가 내가 평범하다. 난 인맥 없어. 우리 필드 나가서 나 이거 해보지 않으면 난 사람도 없고 난 인맥도 없고 난 돈도 없고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셔야죠. 이런 사람들 네트워크에 경험이 있고 뭔가 가갖고 등록해 이렇게 능력자들이 내 밑에 들어와야 내 삶이 커지죠. 이런 사람들이 이런 능력자가 와서 나한테 하자고 해. 거기에 언제까지 딸려다니실 거냐는 거야. 먼저 자리를 잡아야 그런 사람들이 사장님들 밑으로 들어와서 사장님들의 바이너리가 커진다. 그래서 일단 먼저 등록하는 게 우선이다. 첫 번째, 팀 커미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말 그대로 팀이 이뤄낸 거에 대한 커미션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1번 친구, 2번 친구를 딱 찾는 그 순간 나는 1번 팀, 2번 팀으로 나눠지겠죠.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한쪽은 확산이 빠를 수도 있고 한쪽은 확산이 더딜 수도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더 큰 쪽을 대실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작은 쪽을 소실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계속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1일부터 15일까지 이 안에서는 유전자 검사한 사람, 제품 사먹는 사람, 사업자로 들어온 사람 등등등등이 있겠죠. 이런 매출을 1일부터 15일까지 쫙 끌어서 한 번 더 해주고요. 작은 쪽도 마찬가지로 한 번 쫙 끌어서 더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작은 쪽의 12%가 나의 팀 커미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한 것도 팀 커미션, 내 파트너가 한 것도 팀 커미션. 이건 팀으로 받는 커미션이에요. 그래서 소실적에 일어난 매출의 12%가 나의 팀 커미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가 받아간 소실적의 1만큼 대실적에서 1을 차감해서 이건 빠지는 점수. 여기 제일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나의 매출 100%를 소실적에 스피로버 해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바이너리 사업은 운이 좋으면 한쪽은 내 능력이 아니더라도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죠. 자리 하나 잡았어. 자리 하나 잡았는데 난 아무것도 안 했거든. 근데 내 위에 있는 내 친구는 사업을 되게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내 밑에다가 뭘 하는 애를 하나 내릴 수도 있겠죠. 얘하고 사업을 막 진행을 해요. 그럼 당연히 저는 소실적이 없는 그냥 자리를 잡고 있는 이런 사업자. 저 같은 경우에는 소실적이 없는 그런 사업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스피로버가 100% 된다. 이 뜻은 내가 사먹는 제품을 애용하는 내가 일으킨 나의 매출 그게 요 작은 쪽으로 다 100% 내려온다. 그래서 요것 또한 12%가 정상이 돼서 나한테 팀 커미션으로 들어온다. 요 말이고요. 요렇게 해서 팀 커미션으로 발생되는 거 소소하게 우리 사장님들이 드시는 제품이에요. 페이백 되는 개념, 캐시백 되는 개념 그런 개념으로라도 커미션을 받아가실 수 있다. 여기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매칭 보너스. 내가 추천한 내 1번과 2번은 나한테 1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1대들이 추천한 1대들은 2대, 이들이 추천한 1대는 나한테 3대. 그래서 1대, 2대, 3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이 받아가는 팀 커미션의 1대들의 50%를 제가 받고요. 2대들의 30%, 3대들의 20%를 제가 받습니다. 그리고
무한으로 또 다른 새로운 일대 직접 추천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또 다른 비밀이 있죠. 보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쪽에 없는 분들 계세요. 소실적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내가 대실적에 내가 추천한 1번 친구가 있다 라고 했을 때 내 소실적인 파트너가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그 친구에 대한 30%의 매칭 보너스를 받아가실 수가 있어요. 저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가 타이틀 그리고 호칭 클럽 보너스 이제 같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보면 첫 번째 직급 브론즈부터 최고 직급 레전드라고 하는 12단계의 직급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호칭, 저 호칭을 달성하셨을 때 받으시는 축하금 그리고 중요한 건 저 직급을 매달 유지하신다 그러면 유지하실 때마다 받으시는 월급과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더블 다이아몬드부터는 산하에 내 추천 3대 안에 마이너스 두 번째 직급 그러면 띵띵 에메랄드죠. 에메랄드 직급자가 나왔다 그러면 클럽 보너스라고 해서 2배 정도 더 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제가 여기서 보시면 요거를 제가 설명 한번 드려요. 솔까말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다른 네트워크에 가시면 요거 보여주세요. 근데 되게 어처구니 없는 금액들을 보여주세요. 이게 실제로 브론즈 80만원 이래놓고 유지하면 막 20만원 나와요. 근데 아비코젠 퍼시픽에서는 정확하게 브론즈를 유지를 하시면 이 정도 수당이 발생이 되세요. 그럼 제가 아까 현실 점검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400만원의 연금소득 받으려면 현금 예치 얼마 하셔야 된다고? 제대로 늦었네. 까먹으셨죠? 여기에서 300에서 500이라는 구간 정도를 선생님들이 임세적으로 계속 받으시려면 실버에서 플래티넘이라는 직급을 유지를 하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유지해? 월에 8에서 16명이라고 하는 신규 사업자들이 꾸준히 들어오면 된대요. 근데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잖아 사실 그쵸? 그럼 어떡하냐? 매월 20만원씩 재구매를 하는 충성 소비자들 그런 사람들이 내 하선에 20명, 40명, 60명, 100명 이렇게 들어온다. 그게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사장님들은 이 구간 안에서 계속 인쇄적으로 소득을 받으실 수 있는 인쇄소득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어려울까요, 그게? 아니요. 보세요. 지금은 사업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더블 다이아몬드라는 걸 가신 분이 계세요. 뭐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셨죠. 증명을 하셨어요.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 6개월 만에 제가 다이아몬드에 온 것 같거든요. 그리고 화선에 제품을 꾸준히 구매하시는 사업자 그리고 소비자 사장님들이 지금 대략 작은 쪽에만 한 200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저 사업 1년 했어요. 그러면 저는 어쨌든 간에 이 구간 안에서 인쇄적인 소득은 나온다는 거죠. 사장님 10억 벌기가 힘들까요? 아니면 아미코젠 퍼시픽 1년 열심히 해서 회원 200명 모집하는 게 쉬울까요? 저는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연금성 저축을 들어서 내가 나중에 그 금액을 내가 받는 게 쉽냐? 아니면 그 시간을 단 1년, 사장님들의 어떤 시간, 평생 사시면서 1년이나 2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을 아미코젠 퍼시픽 지금 딱 타이밍이 왔을 때 이곳에다가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사장님 본업하시면서 쓰시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쓰지 말고. 근데 뭐 저처럼 인생 바꾸실 거면 다 내려놓고 쓰셔도 돼요. 전 그 각오로 하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다. 어떤 인쇄적인 소득을 내가 만들고 싶다. 부업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이 맥락을 좀 짚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직급을 갈 때 대실적에 있는 이 점수 또한 없애지 않고 누적을 해줍니다. 네트워크에 경험이 있는 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면 안 믿으세요. 네트워크를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은 저게 뭐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경험 있는 분들은 이 얘기를 하면 안 믿으시더라고요.
마지막에 초대 보너스예요. 이거는 그냥 사장님들한테 한 번 더 드리는 보너스예요. 말 그대로 진짜 그냥 보너스. 1대가 일으키는 매출의 10%를 그냥 계속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2대들, 3대들의 1%씩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 첫 번째 팀 커미션에서 이 사람들이 일으킨 매출은 다 이미 팀 커미션으로 한번 받으셨죠? 얘는 중복으로 한 번 더 드리는 거고요. 사실 어디에 활용을 하시면 가장 좋냐면 소비자 플랜에 써놓으시면 가장 좋아요. 그냥 이런데 시스템에도 나오는 거 싫고 난 사업하는 것도 싫고 세븐데이즈 하니까 좋고 콜라겐 너무 맛있어 먹고 이런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이게 솔솔 이게 뭐 이렇게 통장에 3,000원, 5,000원, 만원 이렇게 들어오면 또 거기에 확 놀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냥 정말로 1+1으로 가져가시는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저희는 지금 글로벌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한국이 1번이고요. 저도 지금 뭐 일본이나 미국에 이제 파트너분들이 계시는데 싱가포르, 태국 쪽에 지사가 설립돼서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 다른 거 없습니다, 사장님들. 진짜 요것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 했고요. 이거 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리고 우리 사장님들한테도 이거 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하셨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칼 뽑으셨으면 이거 하셔야죠. 내가 만약에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어. 그러면 아무한테도 일단 말씀하지 마세요. 왜? 손가락 하나 담그든 몸이 빠지든 일단 이런 삶을 그냥 막연하게 꿈꿨었는데 보면 이건 저희 할머니 세대예요. 80세까지 20살까지 공부를 하고 60세까지 정년을 맞이하고 80세까지 그 버는 걸 가지고 사는 이런 형태는 이제 옛날 저희 할머니들 세대의 얘기고요. 지금은 어떠냐면 50세 초반까지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계신다라고 하면 요새는 대단한데 라고들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올해 나이가 2019년도가 돼서 36이 됐습니다. 근데 보면 제 친구들 중에서도 이미 2번째 직장으로 이직한 친구들이 많고요. 저희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직장을 그만두고 본인 자영업을 뛰어든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요새 4호정이다, 3호정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까지 일을 해서 축적해 놓은 걸로 몇 살까지? 100살 넘는 시간까지 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임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오늘 태어난 아이는 142세까지 산다라고 2015년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여쭤봐요. 우리 사장님 혹시 자녀 있으신가요? 그러면 사장님이 올해 142세가 되신 거예요. 그럼 사장님 자녀분은 몇 살이신가요? 계산이 잘 안 되죠. 대략 얼추 100세가 넘은 나이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사장님의 자녀의 자녀는 몇 살일까요? 그러면 내가 140살까지 산다라고 가정했을 때 한 시대에 난 몇 대와 함께 같이 살까요? 그래서 이런 걸 비춰봤을 때 한 가구에 한 사람이 4명의 노인을 부양을 한대요. 말이 될까요? 근데 그런 세대에 앞으로 사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는 별로 와닿지 않아요. 왜? 아직은 나한테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저는 한번 서치를 해봤어요. 저는 굉장히 결혼을 하고 싶은 여자예요. 그래서 알아봤어요. 결혼을 하려니까 돈이 2억이 들어가요. 요즘은. 보니까 주택 마련 비용이 1억 8천이고요. 나머지 비용은 대략 예식장 잡고 신혼여행 가고 이런 기타 비용들이더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 금액은 가지고 있어야 제가 시집을 간다는 얘기겠죠. 더 벌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시집만 가면 해결될 일이 아니죠.
저 지금 여기 저희 본사에서 15분 정도 지나가면 있는 미래동 살거든요. 전 서울로 이사 오고 싶어요. 제가 살고 싶은 집이에요. 로마. 보니까 28억이에요. 28억의 아파트를 사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나던가 아니면 제가 이 정도의 재산을 축적해 놓던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거 말도 안 되구나. 아직은 잠실 여기 근처로 와봤더니 17억. 너무 비싸다. 그래서 강동구 고덕까지 갔는데도 10억이고요. 강서 마곡까지 갔어요. 그래도 10억이 넘어가요. 아파트. 서울에서 살려면 사장님 적어도 10억 정도는 보유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나 아직 결혼 안 했다. 그럼 아까 보셨죠? 2억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남자다. 집 사실 거잖아요. 서울에서 내가 좀 어깨 좀 피고 내가 조금 멋있게 좀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일단 집 10억짜리 집은 하나 있어야 되고 거기에 자녀 낳으셔야 되죠. 자녀 한 명 키우는데 성인까지 키우는데 4억 정도 들어간대요. 볼륨 너무 커. 그러면 어차피 나 이거 한다고 소문 내고 다니실 거면 제대로 빠지시라는 거예요. 한 달 안에 이거 무조건 가자는 거지. 괜히 어설프게 이거 내가 한다고 할까 말까 이거 내가 이런 걸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이왕 할 거면 그냥 당차게 대차게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할까 말까 고민 중이다. 그러면 아무한테도 말씀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딱 그 마음을 먹는 순간 이 딱 3명한테 가세요. 그리고 가서 설명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갖고 이거 하잖아. 그게 뭔데? 여기 데리고 오시면 돼요, 그냥. 왜? 지인들은 내 말을 안 들어요. 제처럼. 디톡스를 해서 독이 잔뜩 껴있다가 독이 싹 빠졌어요. 저는 몸무게가 한 3kg 정도 빠졌거든요. 이런 변화, 누군가들은 뭐가 다르냐 막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제 눈엔 달라요. 훨씬 착해 보여요, 얘가. 네. 참 작년 이맘때 제가 진짜 힘들었어요. 아니구나. 작년 요맘때는 아니고요. 재작년 2017년 12월 그때 제가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참 사람이 간사한 게 1년 만에 이렇게 돼요. 이 사진은 불과 그렇게 힘든지 6개월 만에 이렇게 됐고요. 이게 해보고 싶어가지고 참 이 드레스가 뭔지 참 이거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 죽을 똥 살 똥 정말 열심히 했는데 결국엔 입었어요. 입었고 이렇게 사랑하는 징글징글한 20년 된 저 친구랑 여행 다녀요. 속에 앉아있어요, 저기. 코타키나 아니 팔라우 여행이었고요. 이번에 코타키나발루도 같이 갔다 왔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진짜 같이 다니기 싫어도 같이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발리도 앞으로 같이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회사에서 나오는 프로모션 여행들을 같이 다니겠죠. 사장님 이런 거예요. 저 친구가 제가 같이 돈 벌기 싫었고요. 같이 여행 다니기 싫었던 사람이었으면 아마 이거 하자고 같이 얘기 못했겠죠. 저는 진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저 친구랑도 지금도 여전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렇게 20년 된 친구들 중에서 아직 사업을 하지 않는 대략 6명의 친구들이 아직 더 남아있어요. 그 친구들도 합류시켜서 이 여행에 같이 데리고 다니는 거. 그게 이제 저희의 꿈인데 이번에 코타키나발루 사진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이제 꼭 말씀드려요.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정보를 들으신 사장님들은 하실지 안 하실지는 오롯이 사장님들의 선택이세요. 근데 중요한 건 누군가들은 하고요. 누군가들은 안 해요. 근데 1년 뒤에 정확하게 기억하시라는 거죠.
1년 뒤에, 오늘로부터 다시 1년 뒤에 2020년도 오늘 그들의 삶, 이걸 선택한 사람의 삶과 선택하지 않는 나의 삶, 누가 더 변했고 누가 더 잘 돼 있는지 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사장님들의 시간 1년,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시간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시간일 수도 있는데, 시간적인 리스크 1년 정도는 내가 한번 떠나볼 수 있다 라고 결단하실 수 있다고 하면 해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얘처럼.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개구리. 자꾸 정답 얘기하지 마. 내가 하도 들어가지고 이제 알아요, 정답을. 누가 보면 새가 이기는 줄 알아요. 근데 개구리가 이겨요. 왜? 개구리는 지금 죽기 살기로 잡고 있거든요. 이런 마음으로 도전하신다고 하면 사장님들은 지금 현재 이 타이밍에서 아비코제 퍼시픽에서 이뤄내지 못할 게 없다라고 저는 분명히 정확하게 감히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저만의 부적입니다. 사장님들이 아비코제 퍼시픽 사업을 포기하지 않으시면 써도 돈이 쌓이는 이 부적을 갖게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